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선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선 여기 뭐 우리가 그 선속이라고 해가지고 스피드 이야기했잖아요. 스피드. 자, 이게 뭐냐니까 마일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차로 운항할 때 뭐 마일 이런 게 아니고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노티칼 마일, 예? 영어로 이야기할 때 nautical mile, 이 우리말 헬이라 하는 말 헬이 그런 말을 쓰는데 1노트가 우리 그 킬로미터로 치면은 1.852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22노트를 하게 되면은 1.285 곱하기 22를 한 킬로미터로서 한 뭐 40 뭐 킬로 시속 40킬로 이렇게 배가 운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뭐 선속이 그 21, 26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배들은 거의 다가 22에서 한 뭡니까 26노트 사이로 운항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인도된 배가 대형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 살펴야, 이게 플렉이라고 하는 말이죠. 플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의 국적을 의미하는데 국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이렇게 타게 되게 되면은 뭐 배가 있다 이럴 때 컨테이너선이든 탱커선이든 뭐 자동차 운반선이든 간에 이쪽 부위가 이제 배의 선수다 이런 말을, 선수 배선자에다가 머리 숫자로 해가지고 선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이쪽은 뭐냐면 선미에 해당되고요. 선미. 예? 선미가 있는데 이 배의 뒷부분에 뭘 달고 있냐니까 이러한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국기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배에 달고 있는 이 국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선박을 소유하는 사람 내지는 소유하는 기업의 국가를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뭐냐니까 이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나라에 등록을 하듯이 이 배도 반드시 국가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등록을 영어로서는 앞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뭐 로이즈 레지스터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선박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서 선박이 건조되고 난 뒤에 이 선박이 seaworthiness, 이 항해를 감내할 만큼 성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갖추었으면은 발급해주는 내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국성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독일, 노르웨이에도 승급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선박을 건조하게 되게 되면은 발주를 한 업체에서 그 선박의 이 건조, 뭐랄까 일종의 감리와 같은 것으로서 어느 성급에서 발급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조건으로서 내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로이즈 레지스터 할 때는 그런 말을 쓰는데 선박의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 등록하느냐 할 때 레지스트리,
이 등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트를 그리스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이 선박의 시장, 해운 시장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에게, 선주에게 제형선 리차타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선주가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박의 등록을 미국에 하지 않고 어디에? 여기에 있다시피 아프리카의 리베리아에 등록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만들 때 미 선주가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7, 80%는 예컨대 싱가포르에 있는 이 금융은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융통, 자금, 융통, 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런데 이 배를 만들 때 어디에서 배를 만들었느냐? shipbuilding. 그래서 built라고 썼죠. shipbuilding, 건조. 지금 또 보게 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아주 중국이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만은 조선 경쟁력은 영국에서 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70년대 이후에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은 중국으로 가고 있죠. Product Life Cycle. 이 배는 또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리스 제용선을 받은 노르웨이 선사가 이 배와 관련된 쉽 매니지먼트는 본인들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선박의 관리는 필리핀 아니 인도에 있는 어느 선박 관리 회사에다가 이 선박 X라고 하는 이 선박의 관리를 맡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배에 또 승선하고 있는 배가 15,000 TEU급쯤 되는데 예컨대 선원이 한 선장, 캡틴, 그 다음에 일항사, chief officer, 이항사, 사망사, 그 다음에 갑판, 선원, 기관장, 기관사 해가지고 한 20명이 있는데 이 하급 선원들의 경우에는 여기 타고 있는 선원이 필리핀 선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 선원도 있고 방글라데시 선원도 있더라 이 말이라. 네?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아니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다국적 선원을 이렇게 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배는 여하튼 한국에서 건조가 되었다. 그런데 이 배의 노르웨이에서 재용선 해가지고 선박의 관리를 인도가 맡고 있지만은 이 배가 지금 배선 어떤 항로에 배선되어 있냐니까 보게 되게 되면은 지중해에 있는 예컨대 프랑스 르하브를 항해서 예컨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가지고 이집트의 제타항을 경유하는 그러한 전혀 프랑스와 이집트 이 구간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전혀 노르웨이에 관계없는 그러한 항로에 투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운 서비스의 생산 해운 서비스 생산되려면 선박이 있어야 되고 선원이 있어야 되고 항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선박의 관리, 투자, 그 다음에 건조, 선원, 국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멀티내셔널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미국의 선주가 리베리아에 선박을 등록을 할까요? 그러한 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니까 영어로 FOC라고 합니다. F는 flag, of, of이죠. of. C는 convenience. 우리가 편의점이 뭐죠? 영어로 convenience 아니에요. convenience. 이게 뭐냐면 FOC. 이런 배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편의 취적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 취적선. 편의 취적선. 이 말은 뭐냐니까 편의스럽게 국적을 둔 배가 편의 취적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의 취적선이 등록된 국가는 뭐냐 할 때는 편의 취적국입니다. 편의 취적국. 자, 여기 지금 편의 취적국에는 어떠한 나라가 포함되느냐 할 때 마샬 군도, 리베리아, 파나마, 그 다음에 말타, 앞에 나왔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그리스 옆에 있는 사이프러스 내지는 키프러스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이 미국 밑에 있는 버뮤다라든지 파나마라든지 바하마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 있는 혼두라스 내지는 발음이 온두라스라든지, 예? 네덜란드의 안틸레스, 네덜란드의 안틸레스 열도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편의 취적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경제가 아주 낙후된 나라들이 편의 취적국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국적을 팔아서 외화 수입을 올리는 나라들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선박은 반드시 이 등록이 부동산처럼 등록이 돼야 됩니다. 선박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 등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으니까 선주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만약에 앞에서 설명을 한 미국의 선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미국에다가 등록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선박 운항 관련 법규,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이 법규, 그 중에서도 또 조세, 이 선박으로부터 올린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국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은 아주 엄격한 안전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성선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국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등록된 선박은 반드시 자기 나라 출신의 선원을 고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서비스의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렴한 선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인데, 자국의 엄격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 선원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의 높은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선주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나라들로 자국의 배를 해외로 취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취적을 플래깅 아웃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선원비의 절감, 앞에서 우리가 예에서 이 미국의 선주가 소유하는 배에 필리핀 선원이 이야기가 내가 했습니다. 사실 보게 되게 되면 필리핀 선원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왜? 영어를 한다는 것. 두 번째, 필리핀의 선원비가 저렴하다는 것. 세 번째, 또 뭐겠습니까?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해양성 기질이 강해요. 이렇게 배의 생활이 굉장히 육지 국가 출신들보다도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필리핀의 선원이 가장 인기가 높고 많이 성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데에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타게 되고, 그러고 파나마나 리베리아나 온두라스 이렇게 등록된 이 배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록을 하게 되게 되면은 등록세 딱 그것만 부과하고 아주 완화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처라고도 합니다. 영어로서는 텍스 헤이븐 국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우리 전통적인 traditional maritime country 이런 나라들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꾸 자기 나라의 선주가 해외로 배를 취적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조세 수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래깅 아웃 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편의 취적국 정도의 그런 선주에게 완화된 규제라든지 조세라든지 혜택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선박을 자국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2선적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오래전에 개발을 해서 자국 선사가 해외로 취직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이 편의 추적국들에게 선박이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유럽에서 독일의 선적제도라든지 노르웨이 NIS라든지 이러한 것처럼 제2선적제도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무엇을 도입했느냐. 오래전에 우리나라 외항 상선의 아마 95% 이상이 과거에는 주로 입항 출항이 부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선박의 등록을 한국에 하더라도 부산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디로? 제주도에 선박이 거기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런 편의 추적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도입한 것이 제주 선박 등록 특구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 한국에 등록하는 것보다도 조세에 있어서 훨씬 더 이 혜택을 주면서 그리고 승선 고용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완화된 그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등록이 된 선박은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 등록을 했다 해서 그 배가 제주도에 입항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선박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편의 취적 내지는 오픈 레지스트리 개방 선박 등록 내지는 선적, 여기서의 적자는 물건을 실는다 할 때의 적자가 아니라 호적, 국적 할 때의 그 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선원비의 절감, 조세의 회피, 이러한 이 해운 업체의 경영 방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도 어찌 보게 되면 편의 취적이라고 하는 것도 해운 업체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